에피소드 짜기 쉬운 현판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북마녀의 추가 조언도 끝까지 꼭꼭 들어주세요. 그럼 구독 안 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 판타지 키워드를 분석할 건데요. 시인들이 스토리를 짤 때 비교적 쉽게 에피소드를 짤 수 있는, 스토리를 짤 수 있는 키워드들을 얘기할 겁니다. 웹소설을 쓰고 싶은데, 현대 판타지를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이런 키워드로 퍼뜩 생각나는 것들을 브레인스토밍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키워드들을 바로바로 요 책 골든 프린트로 설명을 해볼 건데, 이거 베스트셀러라서 다들 알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 카카페 현판 랭킹 1위 찍은 적 있고요. 그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일간 랭킹 8위네요. 45만 명, 45.2만 명 보는 중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회기물 키워드는 회빙환에서 첫 번째 가는 키워드인데, 쭉 인생을 살아가다가 백 하는 건 거죠. 지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서 내가 후회되는 것, 그리고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상을 하죠. 독자들 모두 하는 상상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유행 상관없이 거의 영원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베이직한 설정입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긴 세월 속에서 얻은 많은 정보 있겠죠?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채로 회귀를 한다면 미래를 아는 사람이 되겠죠? 이 정보를 모르는 싹 지워진 상태에서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번복할까요? 어떤 선택을 변경할까요? 이걸 골든프린트 예로 들어보자면, 골든프린트 주인공의 첫 번째 후회는 수시 합격 통지를 받아놓고 빚지기 싫어서 대학에 안 간 것. 이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차 때는 군대 제대한 후에 바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주인공의 두 번째 변경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허름한 주공 아파트를 팔지 않는 것입니다. 1회차 인생 때는 3년 정도 후에 아파트를 팔았었어요. 그런데 2회차 때는 그걸 팔지 않는 거죠. 이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였냐? 강남구 개포동.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10년, 20년 후에 자산 규모, 미래를 바꾸는 거죠. 하지만 회기물을 쓰면서 이런 단순한 번복으로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작품들이 이 정보만으로 성공하는 식의 스토리를 다 써먹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만 스토리를 짜면 재탕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기물 키워드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여기에 어떤 키워드의 조합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전문가물. 현판에서 요즘 별의별 직종이 다 나오고 있죠. 골든프린트의 경우는 건축 디자이너 소재입니다. 1회차 인생에서 쌓은 목공 경험, 그리고 캐드 이런 것들 공부한 내용들이 2회차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생각해보면 1회차 인생 때 안 좋은 환경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안 했고 실패만 했던 사람이 정말 인터넷만 끄적거려도 알 수 있는 정보들만으로 2회차 때 대박난다, 이런 흐름보다는 훨씬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작가님은 노력, 공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단순히 과거로 회귀한다는 행운만으로 잭팟,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판 쪽 작품들 보면서 정말 날이 갈수록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제 독자들도 아는 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판 전문가물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제 빠삭해진 거야. 그래서 작가가 어설프게 정보조사를 해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정말 욕먹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의식의 흐름대로 찍 지르잖아요. 절대로 장편 쓸 수가 없어. 현판에 쓸 수가 없다니까. 일단 원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료 조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한 회차 쓰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미리 충분히 정리를 해야죠.
뭘 정리해요? 시놉시스를, 에피소드를. 시놉시스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에피소드 순서를 짭니다. 이게 시놉시스예요. 솔직히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업계에서 소재를 따서 쓰면 편한 건 사실입니다. 조사해서 쓰는 사람보다 현직 전문가가 쓰면 훨씬 디테일하고 풍부한 에피소드가 나오니까 재미도 더 있고요. 하지만 작가가 계속 같은 업계를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복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작가도 정말 열심히 다방면으로 세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글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예능, 방송. 회귀한 사람은 어느 해에 빵 터지는 이슈가 되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다 알고 있게 되죠. 건축 디자이너인 주인공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전문가가 나와서 집을 인테리어 해주는 프로그램이겠죠? 지금 미성년자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또 나이가 나오는데 의뢰인의 눈을 가리고 완전히 변신한 비포 앤 애프터죠. 변신한 집으로 들어가면서 흐르는 음악 모두 아실 거예요.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이렇게 주인공이 전생에 가장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에 2회차에서는 전문가로 출연하게 되는 상황, 주인공이 스스로 이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회기물에서 실제로 방송되었던 TV 프로그램을 토대로 만드는 에피소드는 작가로서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피죠. 다만 진짜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작가가 그 업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작가가 그쪽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건드릴 수가 있고 독자들이 실제로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막 재밌게 봤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독자들의 추억을 건드리면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소재죠. 그래서 회기물 전문가물 현판을 쓸 때 초중반 정도의 이 방송 키워드를 넣어준다면 주인공의 커리어가 급 업그레이드 되는 스토리를 뽑아내기가 좋습니다. 대신에 방송만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웹소설 독자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 말은 이렇게 딱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필력이 좋은 케이스가 아닌 이상 조금 더 세게 써달라고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가 좋고 독자들의 감정이입에 성공한다면 스토리텔링이 엄청 자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재가 자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다른 자극적인 걸 찾느라 안정적으로 쓰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거를 쓰느라 나의 독창적인 소재를 빛도 못 보게 하지는 말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한 소재도 잔잔한 흐름도 인기를 끌 수 있고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권선징악은 들어가는 게 재미가 있겠죠? 요즘은 웹소설 베스트셀러들이 종이책으로 많이 나오죠. 골든프린트 종이책도 9월에 나온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9월 4일에 1, 2권 다 충원이 되었고 9월 중에 4권까지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카카페에서 인기를 끈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웹에서 연재될 때의 판형과 종이책에서의 판형, 이 조판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